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월 14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율 구독 계좌 하나은행 579-910-258-52807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오늘 김정기의 직필직설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검 감찰과장 추미애 공개 비판하다. 검찰 대란 시작. 아이고 이제 검찰 내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네요. 대검찰청의 일개 과장이 이 검찰에 대해서 지감독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야, 이건 원래 이제 대검찰청의 감찰과장이면은 부장검사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부처로 치면은 여기 가장 보직이죠. 다른 중앙부처로 치면은 이제 검찰로 치면은 이제 부장검사를 자기들끼리는 2급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중앙부처로 보면은 상급이나 4급 공무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검의 과장이 부장검사가 맞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앙부처로 치면은 일개 과장이 부이사관급 일개 과장이 인사권자인 장관에게 대든 겁니다. 참 이 정희도라고 대검찰청 감찰 2과장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가짜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정 세력에 충성하는 검찰만 만들기냐. 특정 사건 수사를 담당한 사람들 찍어내버리고 검찰총장을 헛수아비로 만드는 인사. 검찰총장을 아니면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드는 게 아니냐. 라고 세게 비판했습니다. 그것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세스를 통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드리는 고언의 형태를 취했습니다마는 정말 아주 이 칼이 오가는 그런 비판을 한 것입니다. 아니 전통적으로 일반 중앙부처라고 한다면 감히 가장급 중간관리자가 최고위직인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일종의 이 주니어 시니어 파트너 관계, 변호사 업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어디까지나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의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무원이에요. 행정부 공무원인데 이 정의도 감찰 2과장이 목숨을 걸고 충원을 한 것 같죠. 원래 검사라는 게 옷 벗으면은 변호사 개업하거나 대형 로펌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목에 칼이 들어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용기 있는 직언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미애 장관이 물론 청와대에서 주로 한 것이겠죠. 그렇죠. 청와대 민정비서관하고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이강철 비서관하고 최강욱 비서관이 대개 인사안을 만들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법무부 차관이죠. 그렇죠? 법무부 차관, 김호수 법무부 차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검찰국장이었던 이성년 검찰국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에서 거의 뭐 인사지도를 그렸다고 보고요. 추미애가 뭐 부임한 지 일주일 전으로 해가지고 뭐 얼마나 검찰 조직의 특성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전격적인 인사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이제 된 상태에서 결국은 이 재청권이 있잖아요. 검찰 인사에 대한 재청권이 있고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웬즈데이 나이트 매스크라고 할 정도로 수요일 밤의 대학살을 자행을 한 거죠. 뭐. 아마 해방 이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기존에 현재 그러니까 현재 검찰 청와대 말을 잘 안 듣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만 하는 윤석열 검찰의 직계부대가 지금 대검찰청에 검사장급으로 부장 타이틀로 해가지고 한 10명 가까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데 대검의 윤석열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뭐 하나의 이 숙청하듯이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추미애가 또 행동파니까 또 그 인사안을 받아서 납득을 하고 칼을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 이 부장검사급에 해당되는 중간 간부가 용기 있게 이런 발언을 했느냐 하면은 지난번 인사가 너무 이제 노골적이었거든요. 너무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 요인이 사실은 뭐 고검장급하고 검사장급 합쳐서 한 8개 정도 됐는데 실제로 인사이동은 뭐 영향권에 들어간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후속 인사가 차 부장검사급에 대한 후속 인사가 조만간 있을 것이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불안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도 충분히 그 불안한 심리는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이제 검사장급 인사를 했으니까 차부장급 인사가 이제 따라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청와대가 아니면은 청와대를 정조준하는 그런 그 수사팀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정도까지는 속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찍어낸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속 인사가 예고되어 있는데 그 후속 인사라는 것이 차부장검사들이거든요. 물론 이 부장검사 이상의 인사는 대개 간부급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봐주는데 이번에는 뭐 작년 8월에 하고 6개월도 채 안 돼가지고 1월달에 전격적으로 지금 인사를 강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대검의 부장검사급 이런 인사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죠. 물론 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너무 무도하게 칼질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아마 이런 그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용기 있는 이 고언을 했다고도 봅니다. 정희도 대검 감찰 2과장입니다. 부장검사급인데요. 차부장검사급을 이렇게 무리해서 찍어내기 식으로 또 인사를 하게 되면은 대개 이 검찰 내에서도 인사에 대해서 정말 최악의 인사를 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인사 대참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궁여지체 끝에 물론 뭐 이걸 하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법무부에서 차부장 검사들을 좀 교체를 해가지고 찍어내려고 하면은 그 수단으로서 검찰 직제를 개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이 검찰청에 대한 상급기관으로서 법무부가 하는데 검찰 직제 개편안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를 13개를 이 소위 말해서 형사부나 공판부로 전환을 한다. 엄청난 규모죠. 원래 이제 검찰이 하는 일이 국가를 대리하는 송무 업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사부나 공판부가 센 것이 되게 미국 검찰입니다. 그런데 한국 검찰은 검찰 조직이 좀 정치화가 돼가지고 옛날로 치면은 대검 중수부, 최근으로 치면은 지검의 특수부, 지금 현재로 치면은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나 아니면은 지검의 반부패 수사부 같은 것이 그 전통을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서의 엘리트들이 다 이제 배치가 되고 이런 부서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이제 성진의 성진을 거듭하는 엘리트 코스라 보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 대검 중수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었고요. 대검 공안부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은 공공수사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하명수사,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명백한 청와대 하명수사인데 요거하고 관련한 것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조국과 조국가족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곳은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부서가 소위 말해서 청와대와 문재인을 정조준하고 있는 수사하고 관련된 부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지검장도 바꿨잖아요. 그렇죠? 서울지검장도 바꿨고 서울 동부지검장도 바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문재인의 검찰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윤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부지검장으로는 고기영 부산지검장을 앉혔습니다. 직전에 동부지검장이었던 사람은 이 조난관인데요. 법무부의 검찰국장으로 갔습니다. 어쨌거나 이성윤이나 고기영이나 조난관이나 전부 호남 출신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들을 전면 배치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하고 관련된 수사를 지금 맡고 있는 부서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동부지검이다 보니까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장과 동부지검장은 이번에 정리를 했잖아요. 친위부대로 정리를 했는데 실제 이제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가 지검의 차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자리는 부장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은 무리해서 하면은 또 욕을 들으니까 직접 수사 부서라고 하는 것이 옛날로 치면 이제 특수부, 지금 반부패 수사부 같은 인지 수사하는 부서 있잖아요. 이 부서 13개를 이 형사부하고 공판부로 각각 10개, 3개씩으로 해가지고 돌려줌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차장검사하고 부장검사급 인사 요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 수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해도 할 수 있는 인사 일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4개인데 이거를 2개로 축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형사부로 하나를 공판부로 보내고,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3개인데요. 이 3개를 2개로 축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반에서 3분의 2로 축소를 한다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부장검사나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는 차장검사의 인사이동 요인이 자연적으로 발생되게끔 해서 기존에 소위 말해서 수사를 했던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찍어내고 코드에 맞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심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청와대를 정조준하는 권력형 비리 수사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거죠. 뭐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검 감찰 2과장인 정의도의 경우도 아마 윤석열 라인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검의 감찰 1과장하고 감찰 2과장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상당히 불안을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발 중간 간부인 차장과 부장검사까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쳐내는 방식으로 해서 찍어내지 마라. 그 폭풍이 두렵지 않느냐 하면서 대들은 거죠. 뭐.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서울중앙지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차 부장검사들이 될 텐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아마도 여러분 뭐라고 할까, 반부패 수사부를 총괄하는 송경호 이 차장검사가 되고요. 공공수사부를 총괄하는 신봉수 차장검사, 이 두 사람이 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 아래로 직접 실무 총괄을 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의 고형곤 부장검사랄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공공수사 2부의 김태현 부장검사라고 할지 뭐 이런 사람들, 이 4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속아낸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은 그래도 환경이 조금은 나은데요. 모르긴 몰라도 형사육부장 이정섭이 실무총괄을 했는데 이정섭까지 교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검찰청에서는 이번에 말하자면은 학명은 아니지만은 고언에 가까운 그런 공개 비판을 한, 고언이지만은 공개 비판을 한 정의도 감찰 2부장, 2과장, 대검의 감찰 1과장 이런 요직에 있는 윤석열 계열 부장검사급 인사, 또 대검의 요직에 있는 차장검사급 인사, 이런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하고 조국 가족 관련 사건,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이 3건이 서울중앙지검 2개 부서하고 서울동부지검 1개 부서하고 관련된 차부장검사하고 대검의 중요부서의 가장급 인사들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인사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10명을 또 교체를 하면 또 10명이 또 이동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한 20-30명 정도가 또 대규모 차부장 검사 이 중간관리자급에서도 이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검사장급 차부장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청와대를 정조준하는 세계의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검사장, 차부장 검사들을 완벽하게 속아내고 정권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칼끝을 향하고 있는 윤석열의 수사를 무력화시킨다고 그럴까,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말도 안 되는 인사 대학살을 중간관리자급까지 지금 조직 개편이란 이름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추미애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추미애는 독배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